술파티 진술 세미나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에서 이번엔 규정을 어기고 출정 조사를 받는 구속 피고인에게 검찰청 안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출정 조사를 받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검찰청에서 가족과 면회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담당 교도관이 조사 중에는 면회가 불가하다며 막았는데도 검사 재량으로 가족 접견이 이뤄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등에서 확인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일지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 조사를 받았는데 이날 비고란에는 깨알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1313호로 전실됐다며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수원지검 1313호실은 박상용 검사실. 앞서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과 외부 음식을 먹었다는 정황이 나온 바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교도관이 규정에 따라 출정 조사 중에는 가족 접견이 불가하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졌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정 시 가족 간 만남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교도관이 적어둔 것이라고 비고란에 메모를 남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출정 일지에 기록된 날 이외에도 검찰청 내 가족 면회가 더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면회 특혜를 받은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5억 원가량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안 전 회장은 애초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을 투자용이라 진술했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사의 회유 때문이라며 안 전 회장을 지난해 6월 모해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는 아직 이와 관련한 언론의 해명 요청 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애초에 사건이 안 되는 게 사건으로 만들어졌고, 그렇죠. 근데 이 건으로 지금 벌써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형이 확정이 돼버렸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9년인가요? 7년 8개월. 7년 8개월입니다. 1심에서 9년 넘게 나왔었고요. 예. 7년 8개월.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 사건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한 3년 이상. 만 3년이 넘었죠. 그렇죠. 감옥에. 22년 추석 때 들어가셨습니다. 야, 그런데 초기부터 이거는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하나씩 밝혀지는 와중이에요.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거 연호 술 파티 하면서 이거 회유하고 조작한 것이다 주장했는데 당시 검찰은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거의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사실로 확정됐다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 주세요. 어떻게 밝혀졌는지. 우선은 참고로 그 당시 수원지검은 입장을 내서 술이 들어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예 뭐 들어온 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언론 배포까지 했었고 명백한 그 공문서 위조고요. 우선은 지금 허위 공문서. 예, 그 관련해서 그 수원지검에서 외부 음식을 가져다가 김성태 등이 파티를 한 건 수없이 많고 네. 그 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함께했고 그 함께한 자리에 술이 올라온 날은 23년 5월 17일로 특정이 된 겁니다. 특정이 아야 됐다. 예, 특정이 됐고 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당시 교도관들이 출정 일지 옆에 적어놓은 메모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교도관들이 나중에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기록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도 알리바이 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뭐 그 당시 정황들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예, 외부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번에 뭐 어저께 나온 내용이지만 안부수 딸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고 어떻게 항의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예, 거죠. 교도관들이. 검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어떻게 강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메모로 다 기록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김성태 회장 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공범이라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넣으면 안 되는데 공범 분리를 해야죠. 예, 공범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리에 넣고 그리고 거기다 음식을 넣어주고 검사는 빠지고 술도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있었어요. 예. 예. 이런 거를 그냥 현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다. 네.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겼고 남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날 그러니까 5월 17일 날 그 이화영 부지사는 오전부터 출정을 했고 김성태 방영철은 오후에 출정을 했어요. 오후에 출정 2시에 나오거든요. 오전에 이제 쌍방울 관계자들 면회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변호사가 아니라서 일반 면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일반 면회는 다 녹취가 됩니다. 녹취가 되는데 그 해당 녹취에 내가 이따 이화영과 오늘 끝장을 낼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화영을 한참 회유하고 강요할 때인데 이화영이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화영과 끝장을 낼 거다.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물통에 싸우라는 말을 해요. 거기. 예, 물통에다가 술을 담아서 와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내용은 뭐 하도 이게 오보니 뭐 허위 사실이 이런 반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소스를 공개하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서울고검 감찰이 그 수원 지검 감찰을 하면서 네. 당연히 당사자인 이화영 부지사도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술 마셨다고 했겠죠. 그러면 본인은. 네, 그렇기도 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감찰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들을 이화영 부지사가 알고 있는 기억 혹은 들은 얘기들과 매칭해보는 네.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17일 오전에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 누구누구와 면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그 얘기를 한 게 녹취에서 확인이 됐는데 당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김성태가 당일날 술 준비하라고 하는 예. 이 녹취가 남아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한테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예, 그렇게 물어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알게 된 거고 그 알게 된 거를 저에게 외부에 알려달라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외부에 알린 거고요. 네, 처음 알려지게 된 배경이.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뭐 김광민이 거짓말하는 거다. 소스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 이화영이랑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내가 단판을 짓겠다. 물처럼 꾸며서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다음 어딩은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검사랑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변호사 통해서 검사한테 말하면 된다라고 했는지는 그건 약간 애매합니다. 요 워딩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당시 교도관 증언, 교도관 메모 그리고 김성태가 술 주문한 워딩 거기다가 그날 또 술이 부족했나 봐요. 부족해가지고 그 해당 시간에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산 기록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로 확정됐다고 봐야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게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단순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혹은 마실 수 없는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그런 편의를 제공한 이유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해유했다고 네, 맞습니다. 말하면서 정황 증거로 들이댔는데 그때 검찰은 술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음식을 준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게 들킨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들킨 거예요. 들킨 거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확 올라가는 건데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났어요. 3심까지 끝나버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거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근데 예. 작년 10월에 박상현 검사 탄핵 청문회 출석해서 연어 술 파티 있었다라고 증언했잖아요 국회에서. 네.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위증으로 또 기소했거든요. 맞아. 오늘도 그 재판 있어요. 그걸 또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심지어는 더 이상 그런 주장하지 말라고 검찰이 또 기소한 거예요. 그거를 그 무고로 고발한 대표 고소인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 네. 자, 위증으로. 예, 위증.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역으로 무고지. 그렇죠. 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고로 다시 걸어가야 되겠네. 저희가 이제 공격할 타임이죠. 자,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한 정리고 최신의 이야기는 또 뭐냐면 이렇게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성태
회장을 제일 먼저 회유했고 그래서 김성태 회장은 검찰 편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회유하고자 했던 사람이 안부수 회장이에요. 네. 이 대북 송금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라 그 돈은 애초에는 이재명을 위해 준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네네. 안부수 회장이. 근데 나중에 말을 바꾸거든요.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딸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혹은 딸을 면회하게 해주고 뭐 이런 정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안부수 회장은 핵심 인물이에요. 예, 대북 브로커 사업을 다 했고 쌍방울이랑 북한을 연결해 주는 것도 했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도 했기 때문에 네. 안부수 회장이 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퍼즐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부수를 반드시 회유를 했어야 됐고, 근데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 23년 2에서 3월 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부수의 핸드폰을 이제 환불을 해줘요. 환불을 해주는데 이제 딸한테 줍니다. 안부수는 구속돼 있으니까. 압수수색했던 거를 돌려주는데 예. 딸한테 준다는 딸한테 줘. 그래서 딸 보고 검찰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주고 그래서 받은 핸드폰을 쌍방울이 회수해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상한 일이네요. 예, 이거 자체도 이상한데 그때 압수수색한 걸 돌려주지도 않는데 돌려주고 그거를 쌍방울을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줄 거야. 이거를 쌍방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딸이 받아가자마자 쌍방울이 연락이 와서 야 그 핸드폰 좀 줘. 해서 가져가요. 진짜 이상한 일이네. 다음 날 받아갔다는 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때 검찰에 와서 그 안부수 회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딸이. 예, 아 딸이 면회를 했다. 예. 구속 중인데. 예, 면회 자체가 검찰에서의 가족 면회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더니 박상용 검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핸드폰 환불시켜줘서 왔다가 뭐 그때 잠깐 만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실수한 게 장경태 의원이 지적한 건 6월입니다. 2월 사건이 아니라 6월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보충 질의 때 장경태 의원이 해당 이거 똑같습니다. 출정 일지 옆에 그 교도관이 어떻게 항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만나게 해줬고 몇 분 동안 만났고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입수를 해서 이거 갖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질의할 때는 핸드폰 가지러 왔고 그래서 뭐 어쩌저 여차여차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라고 해서 만난 걸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6월이야. 핸드폰 준 거는 2월 3월이잖아. 나 저기서 또 만났다는 얘기네.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교도관이 쓴 게 허위다. 교도관이 쓴 게 허위다. 허위다. 예,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꿨죠. 게다가 그 만났다고 하는 방이 13135. 네네. 거기가 바로 그 안주 술 파티한 그 방 아니에요? 그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1313호실이 박상용 검사 네. 조사실이고 보통 이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있는 공간을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림이 있거든요. 그 예. 그림을 띄워놓고 설명하죠. 예. 저 그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모가 3칸이 있잖아요. 예. 가운데 있는 칸이 보통 조사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이 사실 돌아가야 되는데 예, 저 그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오른쪽 검사 자리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검사 사적 공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검찰청에서 부를 때는 집무실이라고 불러요. 집무실. 예, 그리고 왼쪽에 이제 영상 녹화실이고 술 먹었다는 장소는 영상 녹화실이고 또 저 검사 사적 공간, 저 집무실이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저 그림을 보면 문이 2개잖아요. 문이 2개네요. 예,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검사 자리 옆에 문이 하나 있고 저 복도 쪽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복도에서 바로 들어오는 문이 있고 네네. 방 안에서 옆으로 연결된 문이 하나 있고. 그렇죠. 저기는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 집무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혼자만 쓰는 방이기 때문에 오케이.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주로 했던 방식이 뭐냐면 예. 김성태, 방영철 등을 저 안으로 검사 사적 공간을 부릅니다. 사적 공간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화영도 불러요. 불러서 부르고 교도관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교도관들한테 야 여기 내 집무실인데 여기까지 들어오냐 그러면서 너네는 좀 밖에 있어 해서 저 조사실에다가 냅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뭐 김성태 이화영을 놓던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을 놓던 이 공범들을 모아놓고 본인은 저 복도로 연결된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그
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저 자리에서 김성태가 형님 이재명은 죽었어요. 형님이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형님이 진술 안 한다고 해도 대장동 백현동 건으로 이미 가요. 김성태가 이화영을 그런 식으로 예. 회유할 수 있도록 검사가 공간을 마련해주고 자기 나가고 그런데 예. 거기는 교도관이 못 따라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다. 그렇게 수없이 저기서 반복을 했고 수십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 번 한 거죠. 그리고 술은 왼쪽에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했고 예. 근데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 교도관이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기 교도관이라고 써진 곳이랑 예. 영상 녹화 조사실 사이에 이제 칸막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예, 저기가 이제 교도관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이제 그 엔지니어 룸 같은 곳인 거죠. 아.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렇게 유리창이 있고 네. 사진도 그러니까 나왔었잖아요.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교도관들한테 안을 볼 수 있는 교도관들한테 야 이거 보이잖아. 들어오지 말고 그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 밖에서 있어라. 예,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저 안에서 안주에다가 술을 마셨는데 말한 대로 물통에다가 술 담아왔으니까 밖에서 보고 있는 교도관들은 그 술병인지 물병인지 잘 모르게. 구별을 못하는 거죠. 예. 하지만 마신 사람이 이화영 전 지사 나는 술을 마셨다라고 말한 것이고. 네. 자, 요게 이제 검찰의 거짓말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거짓말이 밝혀지는 사안들이고요. 예. 근데 그리고, 예. 이게 그 뭐 연어와 술이 제공됐다는 날이 23년 5월 17일이잖아요. 중요한 날이죠. 근데 이 날이 가만히 기록을 보니까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신명섭 국장은 오랜 동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측근이거든요. 지인들까지 압수해가고 구속하는 걸로 협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가인 변호사가 잘 알 텐데 이날 신명섭 국장 구속되는 걸 보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멘탈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이전에 들었는데 이날이 바로 그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이에요. 그 주로 4명이구나. 이화영 부지사를 협박한 게 4명인데 신명섭이라는 분은 이화영의 대학 동창입니다. 자,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는 네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이미 3심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회유와 압박 그리고 사람들 광범위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정황들이 지금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 3심이 끝났다고 하지만 예. 그거는 1차적으로 끝난 거고 파생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재심도 예.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사건도 있고. 재심도 해야 되고 이걸 베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끝나지 않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끝난 사건인데 그거는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끝나지 않은 사건이 된 상태고 그리고 우리 빨간색 박효석 대표는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장동 재판 여기도 사실은 난리가 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나 검찰이나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셈이야. 네.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죠? 그것도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근 남욱이 진술하면서 크게 3가지 뭐 진술이 바뀌었다면 예. 2013년에 정진상하고 김용에게 유동규가 뇌물로 준다고 그러면서 돈을 받아갔는데 예. 그게 검찰 2차 수사팀 예. 윤석열 집권 이후에 진술할 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들한테 준 거라 하더라. 이렇게 진술이 돼 있는데 예. 그 형들은 김용 정진상이에요. 여기서 형들이 이제 이재명 쪽으로 갔다는 얘기. 네. 예. 근데 최근에 진술을 바꾼 게 그 얘기는 내가 2013년에 들은 얘기가 아니야. 22년에 검찰 수사받을 때 유동규가 그랬다면서 검찰이 나한테 해준 얘기야.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 해준 얘기를 내가 법정에서 내가 들은 것처럼 했다. 네. 정정한다.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검찰이 한 얘기다. 오케이. 그리고 428억 있잖아요. 네. 뭐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뭐 이재명 뭐 측 목이다 네. 막 이랬던 거. 그거 자기가 알기로는 김만배가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유동규가 저거 오버한 거야. 뭐 이런 취지의 증언.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 항소심까지 김만배 씨 주장을 뒷받침한 거네요. 네. 김만배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은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주냐고. 그럼 남욱도 지금 그래요. 그 아무리 봐도 내가 변호사인데 그거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그리고 21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사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김용 전 부원장. 그 사건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된 거다.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처음에 1억 줬다는 게 21년 5월 3일인데 네. 그날 돈을 김용이 와서 받아갔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 그 얘기. 김용은 그날 거기 안 왔다. 그건 뭐냐면 이제 김용 이게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측근들인데 검찰에서는 김용 유동규 주장이죠. 다 유동규 주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김성태 주장 하나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검찰 방식 아닙니까? 누가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엮어가는 건데 유동규가 몇 날 며칠에 와서 돈 1억을 받아갔다. 내가 봤다. 주장했고 그리고 그 남욱 변호사 역시 나도 그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글 타임라인에 안 간 거예요, 그날. 근데 구글 타임라인을 안 받아들여서 법정에서 안 받아들이고 그냥 유동규 주장과 남욱 주장을 받아들인 셈인데 이 디지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남욱은 사실 나 그때 못 봤어. 그 사람. 그 안 5월 왔어, 그 3일에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유동규하고 정민용이었고 남욱은 이전에 왔다 갔고. 네. 근데 정민용이 김용이 들어왔다 가는 거 봤어. 뭐 봉투 들고 가는 건 못 봤어. 근데 정민용하고 이제 항소심 판단 끝나고서 남욱이 한 두 차례 얘기를 나눴대요. 근데 둘이 얘기 나누면서 야 이렇게도 판결이 나온다. 그날 김용 안 왔는데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나눴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근에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시켰다라는 대목은 13년에 이 유동규한테 3억 원을 유동규가 남욱한테 요구해서 3억 원을 달라고 했고 네. 그 돈을 족족 받는 대로 김용 정진상한테 줬다고 했는데 그걸로 둘 다 기소돼 있거든요. 네. 근데 남욱은 최초에는 유동규가 다른 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 근데 22년 수사팀 교체되고 나서는 처음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두세 달 지나면서 보니까 형들한테 줬다 하더라. 그래서 김용 정진상한테 간 걸로 알고 있다. 이랬더니 그거를 검사가 법정에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11월 21일인가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형식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다음 날 유동규가 그 유사한 진술을 하고 검찰에. 이게 이제 사람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더라. 이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 이재명 측근한테 돈을 줬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씨한테 돈을 준 게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 유동규 씨한테 돈을 준 건 유동규 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빚 갚는다고 해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돈이 이재명 측근에게 갔대 말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다시 아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유동규 자기가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는 게 그게 오리지널이다. 그 최근에 그러니까 법정에서. 중간에 김용 정지상한테 돈이 갔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네. 검찰이 말하는 걸 나는 그냥 옮겼을 뿐이다. 검찰 옮겼다기보다는 검찰이 그렇게 시켰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집권 기의 진술과 그 전과 후가 그 전과 후는 지금 같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 집권 기에만 진술이 바뀐 바뀐 거죠. 거예요. 그때 왜 바뀌었느냐? 검찰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법정에 가서 말했어. 검찰 시킨 대로 말했다는 셈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실토하는 거죠. 철거업자한테 갚는다고 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 왜 그 JTBC 인터뷰 남욱이 공항에서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예.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고 빠마머리 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한테는 로비가 씨알도 안 먹혀.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변호인이 물어봤어요. 그 인터뷰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막 시청에 쫓아가가지고 이러저러한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냐? 씨알도 안 먹힌다는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인터뷰고. 윤석열 집권기와 그 앞뒤가 다른.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은 이 말이 바뀌었는데 그때 했던 말은 사실은 검찰이 한 말이에요라고 지금 실토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두 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이하영을 때려잡고 김용과 정지상을 때려잡았는데 이제 실토 진실이 나오는 거죠.
또 대북 송금 사건과 이 대장동 사건의 이 사건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는 김성태 잡아놓고 여기는 유동규 잡아놓고 거기서 말을 보강해줄 수 있는 사람 여기는 방용철 안부수 여기는 남욱 정민용 이런 업자들 이때 이 네. 수사를 그런 식으로 왜곡한 검사들, 이 검사들을 수사해야 돼요. 수사해야죠. 검사들을 수사해야 저는 돼요.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모해 위증 교사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방어할 게 아니고 이렇게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을 수사해서 체포하고 벌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뭐 일부 수사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박상용 검사 지금도 계속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연호수 있잖아. 파티에 없었다고 술반입된 적 없었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그 위증이지.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예. 아직. 그러니까 그 수사할 때까지 계속 이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두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